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도 항소를 하고 보험사도 항소를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운전자의 가장 나쁜 습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술 먹고 그날 그냥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 취했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그 밀폐된 공간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거 부모님들은 다들 꺼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부모님도 아이들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사주려고 햄버거 가게에 데려가서 가게 그 유리창 투명 유리창 너머 인도에 6살, 9살 형제를 기다리게 하고 엄마만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해놓고 유리창 너머로 애들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도 위에 있는 가게였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요. 뭐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도 못할 장소예요. 근데 대낮에 조기 축구회를 마치고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을 해서 집에 들어가던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또 전봇대를 치면서 그 전봇대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6살짜리 아이를 덮쳐서 결국 사망하게 한 사고였어요. 아니,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운전자 아닙니까? 대낮에 술을 먹었으면은 곱게 집에 들어가야지. 아니, 왜 운전대를 잡아서 남의 집 귀한 아들 목숨을 앗아갑니까? 여튼 이 부모님은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 나는 모습을 다 봤고 아이가 사고 직후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소리, 끙끙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병원만 가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어디 좀 부서지는 건 괜찮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손도 별로 못 써보고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날씨 좋은 주말에 아이랑 산책하다가 걔가 먹고 싶다고 하는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햄버거는 아직 먹이지도 못했는데 눈앞에서 내 아이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이랑 바로 그 옆에 서 있던 형도 정신적 충격이 그 얼마나 크겠어요. 이 부모님은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사망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가해 운전자 용서 절대 못하죠. 무조건 엄벌 처해달라고 형사합의도 절대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버텨서 나온 형량이 고작 징역 8년이었어요. 너무 터무니없죠. 부모님은 민사합의도 하기 싫고 뭐 보험사한테 돈 받으면 뭐하냐, 내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 싫다, 이런 마음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설득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위자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였거든요. 어차피 아이이기 때문에 일실수익이나 장례비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위자료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건처럼 1억 원으로 산정될 것이냐, 아니면 중한 범죄이니까 위자료가 증액되어서 최대 2억까지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냐. 근데 저는 이런 사건은 무조건 2억 청구합니다. 2억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이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자식 목숨인데 그런 자식이 음주차에 치여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그냥 그 앞에서 본 건데, 그런 사정 그리고 입증 자료, 뭐 심리 상담 기록지, 정신과 기록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첨부했고요. 또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일시수익을 계산할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만 65세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데 6세의 아이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되려면 1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또 그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65세까지 벌 수 있는 수입을 모두 계산해서 판결을 받는 시점에 앞당겨 받는 거니까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중간 이자가 엄청나게 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서 일시수익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다.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하다. 아이가 이 사고 이후에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지면서 사망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다.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은 게 없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모두 준비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볼 때도 그래, 이 사건은 가족들이 진짜 고통스럽겠다. 이건 위자료로 많이 배상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로만 실제로 저희가 청구한 2억 모두 다 인용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위자료 2억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배상받을 수 있다면 저는 최대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고요. 이런 것처럼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나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이런 중대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위자료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위자료보다 더 많이 청구하셔야 돼요. 혹시나 음주차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보상과 배상에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